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 투쟁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파업 과정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노노 갈등을 일으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죠. 오늘은 관련해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윤희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거통고 하청지회 김영수 지회장 단식 농성 현장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18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로 12일째인데요. 네.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고용보장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2개 업체 42분의 노동자가 지금 거리에 내쫓겨 있습니다. 네. 또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그 고질적인 하청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했다. 이제는 원청 하청이라는 이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밝히셨죠? 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조선소를 점거했기 때문에 불법 노동행위라면 하청 노동자가 원청배를 만드는 것도 불법 아니냐. 김형수 지회장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태의 전곡을 찌르는 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이 불황 때 줄어든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도급 단가를 늘려야 가능한데요. 근데 원청이 노동자들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장에 나오지 않고 최소한의 대화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은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데 단순 인력 공급만 하는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교섭 의무를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라서요. 저희는 그 노조법 2조에 규정된 사용자를 노동 조건 등의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지는 자까지 포함해서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51일간의 파업은 이제 끝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인 고용승계 문제도 그렇고 여기다가 지금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대우조선해양이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했네요. 네. 지금처럼 살 수 없다. 절규했던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나자마자 사실 저희는 꿈에 볼 수도 없는 금액이죠. 천문학적인 금액의 470억 원. 이 규모는 노동자에 대한 손배 역사상 개인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가장 큰 금액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한 달에 200여만 원 받는데 500억 원이라니 사실 받아낼 수도 없는 이런 거액의 소송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잔인한 보복입니다. 네. 근데 이 47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보니까 회사 측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한 8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하청 노조의 지급 여력이라든지 여론을 고려해서 금액을 낮췄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70억 원이란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맞을까요? 사실 그 회사도 노동자도 아무도 이 천문학적 X의 손해배상을 실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파업을 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네. 파업할 때는 대우조선에서도 하루 300억 원, 총 8천억 원을 손해봤다고 하더니 막상 소송을 걸 때는 이게 500억 원, 470억 원 규모로 줄었죠. 네. 근데 그 줄어든 근거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정말로 파업에 대한 손실을 회복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생존의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택한 노동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명백한 노조 파괴 행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 손배소송은 파업에 따른 기회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상 노조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노조 무력화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동안 재벌과 기업들은 교섭을 해태하고 그다음에 파업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그 다음 순서로 노조 간부를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압박을 하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한테 선별 복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조 파괴 뭐 이런 게 수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받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할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게 의도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았는데 예전 사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2003년에 부산중공업 노동자 배다로 열사가 손해배상 소송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목숨을 끊으셨고요.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이 문제가 만성화됐습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심지어 결국 이 생을 포기하게 하는 정말 인간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여러 사례가 있었죠. 무려 30명 이상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온 쌍용차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손배 폭탄 저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00일 넘게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처음에는 5억 8천만 원 청구해서 시작을 했는데 파업이 길어지자 각종 비용을 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하면서 지난달 말에는 거의 28억 원에 가까이 늘어났고요. 조합원 개인의 자택과 차량까지 가압류를 거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게 옥죄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배소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노조 파괴 행위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 도를 넘은 불법 파업에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 불안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적인 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사측이 성실하게 노동자들을 만나고 교섭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측이 도를 넘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곤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법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두거나 손배 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고 있고 그 법의 적용 범위도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한창 많이 나오다가 다시 정치권에서는 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다 일부에서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면책 범위가 넓어서 기업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사실 늘 언제나 기업의 재산권 침해만 강조하다 보니 노동자 생존권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기업의 돈 벌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할 권리가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다들 지금 민생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노동 문제야말로 진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고 있는데 진보당은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서 저희가 현장에서 힘으로 정치권을 견인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늘어날 전망인데 과연 법 제정이 가능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정말 이게 쉽지 않긴 한데요. 네. 이 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 아닙니까? 네. 7년이 흐르는 동안 최적기는 문재인 정권 시절 180석이 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민주당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 있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농성장에 지지 방문하셔서 사진도 찍고 SNS 올리는 거 좋은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일반 국민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나 저희가 하겠으니 제발 원내에서 법원 통과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너무 간절히 하고 싶어도 지금 의석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손배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쌍용자동차 노동자 또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때문에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손배소 폭탄으로 3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처참한 비극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재벌 반노동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불평등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역행하는 행태는 저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그래서 이번 손배소 이 폭탄에 맞서서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가 상식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